정체불명, 의미불명의 리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아이는 왜 있는가? 경쾌하게. 정말 그런가요? 외신도 당황한 거죠. 이 사건을 보고. 예.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이거 한국의 성보수주의 때문 아니냐. 할 말은 하면서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1분입니다. 자, 시인의 시선으로 뉴스와 세상을 보는 시시한가 시간입니다. 오늘도 방수진 시인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방수진입니다. 오늘은 어떤 뉴스를 갖고 오셨을까요? 네, 국내 한 중견기업이 퇴사한 직원들에게 감사 편지와 한우 선물을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진짜 화제가 될 만한데요. 퇴사를 한 이후에 그 회사가 나한테 이런 선물을 준다. 이 자체 굉장히 신선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예.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퇴사한 지 11년이나 된 회사에서 온 연락이라는 제목의 글이 공유됐는데요. 한 네티즌이 과거에 다녔던 회사에서 보냄 감사 편지와 한우 선물 세트 사진이 담긴 이 글을 캡처본 형태로 딱 뒤늦게 올려서 퍼진 거라고 합니다. 편지를 보낸 사람 이름은 당연히 회사 대표로 되어 있고요. 네. 내용을 보면 우리 회사는 당신이 근무할 때의 노력과 수고를 자양분으로 성장을 거듭해서 현재는 임직원 순 500명 이상의 중견기업이 됐다. 그리고 연매출 지난해 1조 원이라는 성과를 이뤘다. 이와 같은 성공이 당신의 땀과 노력, 희생이 바탕이 돼서 가능했다. 직접 찾아가 인사를 나누고 싶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지만 이 대신 이렇게 의사를 표한다 해서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라고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요. 야. 이 편지와 선물을 받은 퇴사자는 단 이분 한 명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예. 과거 5년 이상 근무했던 직원들 모두에게 이 선물이 갔다고 하는데요. 야, 11년 만에 받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정말 반가우면서도 놀라운 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 직원들을 이렇게 기억하고 보답하는 기업의 태도가 참 좋다는 네티즌들의 반응이 많았고요. 이 회사가 왜 잘 됐는지 알겠다. 저기 다니는 사람들 부럽다. 뭐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얘기를 듣기만 해도 왠지 지금 다 부러워들 하시는 맞습니다. 네, 분위기인데 동시에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내가 퇴사를 하면 기억을 해줄까? 나를 기억해 줄까? 이런 생각들을 아마 다들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자, 이 기사 보시면서 다들 만감이 교차하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어떠셨어요, 방수진 씨는? 저는 이런 회사라면 내 청춘을 바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언제부턴가 참 회사라는 곳이 예. 나의 미래를 설계하고 자아실현을 도와주는 곳이라기보다는 예. 정력과 청춘을 반납하고 돈을 받는 곳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게 된 것 같아서 참 예. 씁쓸했는데요. 이 정도 회사라면 내 인생의 한 부분을 투자했다는 것이 제 인생에서도 굉장한 그러네요. 자랑스러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회사가 혹시 더 없는지 저도 다니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회사가 성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앞서도 이 회사가 왜 잘 됐는지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 하나하나 직원 하나하나를 귀하게 대하는 태도 이게 성장의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요즘에 어찌 보면 좀 이 노동을 너무 값싸게 취급하고 또 사람 귀한 줄 모르는 풍토가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더 이게 좋은 반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사가 직원들을 단순히 자신의 그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만 필요한 도구로서 이제 본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노동 착취다, 노동 부품화다 이런 말이 등장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하지만 회사가 있기 전에 직원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의 직원이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대우받는다는 기분이 있어야 전 노동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 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대우받는다는 것은 저는 바로 잊지 않는다라는 것과 같은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회사가 이 회사의 성공이 혹은 이 회사의 앞으로의 건강이 회사 오너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것을 가능케 한 숱한 직원이 있었음을 잊지 않겠다라는 것이 바로 그 사람 자체로서 대우해주는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예. 우리가 상대방으로 인해서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대상이 된다는 것을 느낄 때 상대에 대한 더욱 큰 애착과 희생을 발휘할 수 있다. 저는 또 그렇게 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11년 된 회사에서 감사
편지와 한우 세트를 보낸 건 예. 단순히 뭐 이렇게 감사 의미를 넘어서 이전에 내가 이랬었지 하는 생각과 더불어서 지금에 있는 이 회사에서도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럼요. 어떤 자아 존중감과 예. 그러한 마음을 느끼게 하는 내가 좋은 회사를 다녔었네. 이런 자부심도 또 굉장한 들고 그렇고요. 자부심이 예. 드는 아주 바람직한 행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자, 작게라도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이런 얘기도 하실 것 같아요. 좀 기억될 만한 직원이 돼봐라. 네, 너네가 먼저 잘해봐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젊은 직원들에 대해서 특히 요즘에 조직 생활에 대해서 너무 노력이 없는 거 아니냐, 이기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간부들이나 경영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 역시도 회사를 다니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저희 회사 대표님도 자주 그런 말씀하십니다. 네. 요즘 사람들은 너무 이기적이다. 예전처럼 단체 생활, 단체에 대한 어떤 책임감 굉장히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예. 저도 일정 부분 이해는 됩니다. 뭐 예전 분들은 회사를 다니면 이런 복잡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렇죠. 그냥 회사 다니면 회사에 충실해야지. 내가 회사 열심히 하면 보상을 뭐 해주겠지. 그렇죠. 뭐 이렇게 회사가 크면 나도 큰다. 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회사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MZ세대, 요즘 세대한테 희생해라. 너희들은 회사에 너무 희생하지 않는다. 이기적이다. 이렇게 몰아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은 시대도 변했고 요즘 세대들이 회사와 자신의 관계, 이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예전과 달라졌는데 그렇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요즘 그런 세대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싶다면 회사는 어떤 노력을 했는가. 저는 이런 또 반문을 하고 싶은 거죠. 서로 물어보기만 하네요. 서로 계속 너는 어떤 노력을 네. 했냐. 단순히 조직 생활을 해라. 뭐 이기심을 버려라 이런 말 말고 그러면 직원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냐는 반문이 드는 거죠. 예. 그런데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면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이 진정으로 원하고 또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이 회사 경영진들이 과연 들여다봤을까? 그쪽도 고민이 필요하다. 네, 그렇게 생각이 노력이 드네요. 필요하다. 좀 사랑스러운 꼰대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막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근데 정말 어쨌든 서로의 기억에 오래 남는 또 계속 고마워할 만한 그런 조직이나 회사가 서로 되려고 노력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뭐 조직 문화는 참 좋더라. 지금 한 예를 보여주시긴 했지만 또 기억나시는 게 있다면 한 가지 정도. 네, 맞습니다. 저도 뭐 조직 생활을 하는 회사원의 신분을 가지면서 제가 중간 역할이다 보니까 이제 보이더라고요. 이 회사 아래 위가 다 네. 어떤 생각으로 서로를 바라보는가 네. 이걸 궁금했는데 그래서 제가 좀 몇 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제 뚜렷한 목표 의식을 좀 심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상 역시도 확실히 해주는 거죠. 네. 요즘 세대들한테 주인 의식이 없다, 희생 안 한다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주인 의식이 생기겠는가, 어떻게 하면 희생하겠는가를 보면 내가 희생한 만큼 확실한 보상이 돌아온다는 생각이 들 때 그 마음은 자연스럽게 저는 생겨난다고 봐요. 업무가 많은 시즌에는 업무량이나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에 따라 확실하게 보상이 주어짐을 약속을 하고 당신의 희생이 무의미하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휴가든 아니면 실질적인 금액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직원들에게 돌아온다라는 생각을 심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도 외부 PT를 참여할 때 네. PT를 성공하면 입찰 금액의 일부를 사원 금액의 포상금으로 분배한다는 내부 규칙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PT 준비할 때 굉장히 힘들지만 그렇죠. 언젠간 보상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너무 밤을 막 세워서도 하고. 네, 밤을 새워서도 하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네. 회사를 상명하복 이런 전달과 수긍이라는 단조롭고 폐쇄적인 구조의 조직이 아니라 언제든지 내 의견을 편하게 전달하고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아이디어 회의에서만큼은 직급을 좀 떠나서 높은 직급이라고 해서 대단한 아이디어를 낸다라는 보장이 없는 보장은 거거든요. 없죠. 네, 그래서 제가 본 그 어떤 회사에서는 땡땡땡즈 보이스 이렇게 해가지고 직원들의 소리와 의견을 무기명으로 제안하게 해가지고 회사가 참고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회사는 내가 하고 싶은 말 눈치 안 보고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과 자긍심을 가지는데 뭐 좋은 방침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적합한 시는 뭐가 있을까요? 시라는 건 이런 세속을 좀 떠나서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좀 세속을 떠나서 우리가 또 원론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네. 다시 되짚어봐야 될까 생각했을 때 저는 정호승 시인의 고래를 위하여라는 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일부분 좀 낭독해드리고 이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승 고래를 위하여. 푸른 바다에 고래가 없으면 푸른 바다가 아니지. 마음속에 푸른 바다의 고래 한 마리 키우지 않으면 청년이 아니지. 고래도 가끔 수평선 위로 치솟아 올라 별을 바라본다. 나도 가끔 내 마음속의 고래를 위하여 밤하늘 별들을 바라본다. 네, 정호승 시인의 고래를 위하여. 우리 마음속에 고래 한 마리 키우지 않으면 뭔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푸른 바다에 고래가 있음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사실 내일을 기대하게 만드는 이 미래를 위해 열심히 달리게 만드는 희망과 이상이 존재해야 그렇죠. 되죠. 정호승 시인은 이런 힘을 힘차게 헤엄치는 고래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푸른 바다라고 한다면 그 푸른 바다에는 반드시 고래, 희망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죠. 그리고 그 고래, 희망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 바로 청년이라는 겁니다. 네.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고 원동력이 되어주고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고래 같은 희망이 더욱 절실하고 또 간절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당면한 행복을 누리고 미래를 위해 현재를 전혀 희생하지 않는 요즘 세대들을 보고 극단의 이기주의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를 읽고 참 궁금해졌습니다. 요즘 세대들이 왜 고래처럼 그렇게 힘차게 전진하지 않는지, 왜 하늘로 솟아오르지 않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지는 과연 누가 궁금해하고 있을까요? 예. 그래서 고래 같은 희망이 사라진 지금 어쩌면 청년들에게 푸른 바다는 더 이상 푸른 바다가 아니라 검붉은 바다로 보이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됐고요. 고래도 가끔은 수평선 위로 치솟아서 별을 바라보듯이 우리도 한 번쯤은 고개를 내밀고 다 같이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앞으로도 많은 청년들이 멋지고 늠름한 고래로 성장할 내일을 기대해 네. 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그러네요. 고래처럼 힘차게 뛰어오를 수 있도록 그런 바다를 만들어주는 역할 필요할 것 같네요. 자, 시시한가? 오늘은 고래에 관한 이야기, 특히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회사 이야기 속에서 우리 마음속 고래 이야기를 시를 통해서 들여다봤습니다. 방수진 시인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미래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